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 외신 3가지 기사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IPO 소식입니다. 자, 저희가 뉴욕 증시 IPO는 계속해서 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시아 시장 IPO는 또 처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에도 봄이 올까 하는 내용인데요. 전망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저희가 하는 픽미업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잘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뉴욕이나 유럽에서는 IPO에 대한 분위기 조금씩 군불대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IPO가 여전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지수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아시아 시장의 IPO 시장 2분기에는 조금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동아시아에서 IPO를 주도해왔던 나라는 바로 중국과 이러한 중국 중화권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중국에서의 IPO 분위기가 완전히 식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올해 1분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IPO 규모는 110억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는 14조 원 정도가 기록됐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2019년 초 이후로 가장 낮은 숫자라고 합니다. 즉, 올해 들어서도 동아시아 지역의 IPO 소식은 여전히 어둡다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작년 동기랑 비교를 해도 46%가량 IPO의 총액이 줄어들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IPO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IPO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증시 시장 자체를 살리는 게 워낙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국의 거시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의 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는 것이 먼저지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요. IPO에 붐을 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란 나라 특성상 개별 기업이 움직이기보다는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향 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상장 여부 그리고 주가 부양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가 1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진 것이 바로 IPO 시장이 주춤했던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최근에 픽미업에서도 다뤘었죠. 홍콩 시장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더불어서 중화권을 대표하는 아시아 시장이라고 분석이 되는데 이 홍콩 시장 역시 중국의 부정적인 여파가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탓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 1분기에 IPO 시장은 안 좋았었는데요. 2분기에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일본과 대한민국, 마지막으로 인도인 것 같습니다. 세계 국가에서 현재 IPO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 기업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최근에도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고 불리는 애프터마켓 시장을 공략에 나서는 선박기업이 현재 IPO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몸값이 총 3조에서 4조가량 될 것이고 IPO를 통해서 7,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엔 인도 시장도 주목받고 있는데 인도에서도요. 1월부터 소규모 기업 공개가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체 바르티 엑사콤이나 바자 하우징 파이낸스와 같은 금융 기업들이 작지 않은 규모로 IPO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IPO 규모도 작지만요.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추후에는 시장이 커지는 만큼 IPO의 규모도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일 것 같습니다. 중국의 IPO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2분기 그리고 올해 IPO 시장의 전체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대표하는 패스트 패션 기업이죠. 시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 대신에 뉴욕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시아 증시의 IPO 규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과연 이 IPO 시장의 반등 어디에서 이루어질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에서 이 기업 공개가 2분기부터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오픈 AI의 소식입니다. 바로 도쿄의 첫 번째 아시아 사무소를 개설한다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본사가 미국에 있고요. 또 영국과 아일랜드에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공교롭게도 또 일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오픈 AI, 인공지능을 리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픈 AI가 아시아 지역엔 최초로 일본 도쿄에 지점을 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주도하면서 전 세계를 AI 붐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 바로 챗GPT 개발사 오픈 AI인데요. 자, 일본 법인 오픈 AI 재팬을 이달 중순쯤에 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보도가 흘러나왔었고요. 오픈 AI의 CEO죠. 브래드 라이트캡이 15일 날 도쿄에 기자회견을 열고요. 과연 어떤 식의 청사진을 그려갈지를 발표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서비스를 공개하는 것은요, 이 법인용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보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규범을 만드는 데도 이 아시아 지역의 방향성을 맞춰서 준비하겠다라는 소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영국이라든지 여러 더블린과 같은 지역에 지점을 내놓긴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영어권 국가인 것 같고요. 인공지능의 특성상 언어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도를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느냐가 중요한 만큼 일본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문화나 언어에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더 고도화하겠다라는 전략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오픈 AI의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인구도 많은 만큼 아쉽기는 하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지점이 생기기를 바라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AI가 도쿄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추가로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이 샘 알트먼이 이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에서 손을 뗀다라는 소식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국내에서 봤을 때는 일본에 이러한 지점이 생긴다라는 것이 조금 더 관심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자, 미국 현지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관심이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픈 AI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펀드에서 샘 알트먼 CEO가 손을 뗀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공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펀드는요, 오픈 AI가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을 발전시키는 데 쓰이고 있는 스타트업 투자 벤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벤처 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의 자금을 받아서요, 여러 기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 벤처스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뱅크에서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오픈 AI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바로 외부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투자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이끌어왔던 사람이 바로 CEO였던 샘 알트먼입니다. 그랬던 샘 알트먼이 이 경영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 벤처 투자사에서 손을 뗀다라는 보도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현재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펀드는요, 앞으로 이언 해서웨이라고 하는 다른 파트너 VC가 운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 샘 알트먼의 VC 투자에 대한 영향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가장 큰 화제를 모았었던 샘 알트먼의 CEO 사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알트먼이 여러 VC 투자, 여러 기업 투자에 나서겠다라는 공격적인 성향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봤을 때 이번 샘 알트먼의 의사결정이 향후 오픈 AI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도 한번 유념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기사로는 오픈 AI와 관련한 두 가지 이슈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트럼프 미디어 주가 급락의 소식입니다. 자, 지금 기사를 보시면요, 주가가 무려 하루 만에 21%나 급락했다는 소식인데요. 배경 체크해 볼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이번 대선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재당선이 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회 상장을 했었고요. 이 기업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폭등하면서 트럼프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대선판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던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하루와 이틀 사이에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개장
직후에 살펴보니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 주식을 50% 넘게 가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분 가치도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요, 그룹의 가치는 20억 달러 이상 떨어졌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2조 원이 넘는 돈이 휘발됐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에 트럼프의 소유 지분도 지난주 최고 60억 달러였었는데 지금은 37억 달러, 현재는 그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는요, 트루스 소셜이라고 불리는 트럼프가 만든 SNS 서비스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흥행되지 못한다면 결국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실제로 지난해 연간 총 매출이 410만 달러에 불과했고 연간 순손실도 5,800만 원 달러에 달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값을 빼면 별 의미가 없는 서비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대선 관련주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현재 주식이 약간 밈 투자 주식처럼 분류가 되고 있고요. 레딧의 주식도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트럼프 미디어까지 어렵다 보니 시장에서는 벌써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사로는요,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 급락 소식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픽미업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